이번 시간에는 베이지 커브에 대한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커브에 베이지 커브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이제 아이콘으로 꺼내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지 커브 안에도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선 라인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대충 라인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져 있는 형상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사각형을 그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돌려보시면 이와 같이 XY 평면에서 그림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F8키를 눌러서 보시면은 자, 이 방향이 좀 잘 안 맞죠? XY, F8키로 해서 XY에 대한 평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내가 보여지고 있는 방향으로 사각형이 정확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좀 마름모 형태 비슷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작업을 편리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꺼내 주셔야 되냐면, 커맨드라는 기능 안에 가셔가지고 뷰 기능 안에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 쭉 좀 확인해 보시면 Set View to WCS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여기다 좀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꺼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아이콘을 꼭 꺼내 주시고요. 얘를 왜 꺼내 달라고 하냐면 마우스 중간 버튼 이동하다가 이 버튼만 눌러도 얘는 바로 보기가 돼요. XY 평면으로 바로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 아이콘에 대해서 꺼내 놓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베이지 커브에 대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텐데, 자, 스트링 모드라는 옵션을 체크를 한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그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브레이크 스트링 버튼을 누르신다거나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스트링 모드를 끈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가요? 단일한 라인 하나씩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모드에 대해서 체크를 끈 상태에서는 이 라인 하나만 그려지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연속적인 라인들이 그 다음 점으로 이어서 그려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타나 있는 벌텍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잔사이거든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F5키를 눌러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언바운디드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려보고, 자, 휠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서 뒤쪽으로 더 연결해서 보시면 화면에 가득 찬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는 화면 가득 차게 라인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언바운디드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 내용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시고, 컨트롤 A 버튼 눌러서 제가 딜리트 키 눌렀거든요. 그래서 제거하신 다음에 F5키 누른 다음 전체 핏 하는 게 컨트롤 F죠. 컨트롤 F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바운디드라는 옵션을 체크를 끄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스트링 모드 키고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라인이 이렇게 그려졌고 끊어주실 때 어떻게 한다? 마우스 중간 버튼이나 브레이크 스트링 버튼을 눌러준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베이지 커브의 간단한 옵셋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 체크박스가 모조리 다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 되고요. 포인트 메소드는 이런 번개 표시에 대한 표시의 아이콘으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옵셋을 적용을 하는데 커서 위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옵셋이 돼요. 커서가 아래쪽에서 걸쳐지게끔 클릭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클릭하시고요. 위쪽 방향이라 했죠. 자, 옵셋 값에 대한 값에 10이라는 값을 넣고 엔터 엔터 엔터. 혹시 이게 변화가 없다, 아니면은 결과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신 분들은 값을 너무 크게 한다거나 값이 너무 작아서
이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F키 눌러서 전체 피드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림을 그려주실 때, 그림을 그릴 때 컨트롤 F키 누르고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해서 표현하면 이 설정값에 대해서 더 크게 표현한다거나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핏을 하고 그리고 옵셋 값을 적용을 한 값입니다. 자, 다시 반대쪽으로 진행하겠다. 자, 안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왼쪽 방향으로 클릭하고, 자, 오다. 엔터, 엔터, 엔터. 자, 이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부분과 이 중간 부분과 이 끝부분에 대해서 동글동글한 3개 형상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쵸? 이 부분은 뭐냐면 양쪽에 엔드 포인트가 있고요. 중간에 미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위치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포인트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라인이 옵셋이 안 되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표현할 때는 끝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옵셋 값을 적용해야겠다 그럴 때는 이 부분 내용을 선택을 하세요. 이 중간. 엔드 미드 중간, 미드 엔드 중간. 이쯤을 선택을 하셔야 옵셋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제가 값을 20이다 라고 해서 엔터를 하나, 둘, 셋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거는 오리지널이라는 내용만 체크를 변경했을 뿐인데 이 부분이 변화가 없어요. 이유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퀵픽이라는 이 옵션이 뜹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조금 대기를 하시면 점점점이라는 옵션이 이렇게 뜨고요. 클릭을 했을 때 라인이 어때요? 하나, 둘, 셋. 오리지널 라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카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주시냐면 이 옵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옵셋된 값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U라고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와 같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셋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한번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패러럴 방향으로 찍고 싶어요. X축으로, 자, Y축으로, 자, 다른 곳으로 클릭을 해도 얘는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클릭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지정되어 있는 축 방향은 WCS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패러럴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WCS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앵글 인클리먼트라는 값은 뭐냐? 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화면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값 보이시죠? 이 위치에 보면 앵글 120이라고 나와 있는데 쭈루루 옮겨서 보시게 되면은 위치에 대한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되는 상태가 왜 그러냐면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한 값의 각도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NX는 XY 된 평면에 대해서 이 부분이 0도였어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다시 360도가 됩니다. 자, 이런 값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앵글 값도 그렇게 진행이 돼요. 0도에서 360도.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30도다 라고 해서 엔터를 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 부분 위치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예요. 자, 30도.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60도.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각도를 좀 더 조밀하게 하고 싶으면은 더 낮춰주시면 되겠죠. 꼭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NX에서는 이 원하는 값을 넣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전에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 넣고 꼭 엔터키를 쳐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값에 대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셔서 꼭 적용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로 값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형상들을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번 그 내용은 베이직 커브에서 동등한 값으로 빼고 싶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엔드 미드 중간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 값에 의한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값이 동일한 각도 값을 표현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 자, 이 위치의 값은 15도. 그렇죠? 리셋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15도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값대로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찍고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에 직각인 라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 라인을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행인 라인, 이 평행인 라인도 이 부분에 대한 엔드 미드 중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라인과 평행인 라인을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번엔 다 지울게요. 컨트롤 A, 딜리트, 컨트롤 F. 자,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베이지 커브 기능 안에 들어와서 라인에 이번에는 정확한 값으로 해서 값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메소드는 여러분들 이제 스냅 포인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 이제 아실 거고요. 임폴티드는 하위에 있는 내용 다 포함인 거 아시죠? 그래서 포인트 컨스트럭터 안에 들어가서 정확한 이 좌표값 입력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링 모드를 체크하고, 자, 포인트 컨스트럭터 안에 들어가서, 자, 좀 전에 여러분들 PPT에 보시면은 사각형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제 정사각형을 이렇게 좀 많이 틀어져 있지만 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0 리셋 버튼 눌러주시고 OK 버튼 눌러줍니다. OK를 누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하나 찍혔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100만큼. Y축 방향으로 또 다시 X 100에 Y 100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마우스 두 번째, 세 번째 버튼 눌러서 좀 내리고요. 자, 이번에는 X는 100이고 X는 0이고 Y는 100인 위치에다가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잘못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백이 아니라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죠. 오케이. 자, 오케이 버튼 눌러줘야지만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위치로 오려면 어떻게 한다? 리셋 하시고 오케이를 해주셔야 00 위치로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150짜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50. 자, 진행을 했고요. 또 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50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 위치로 x는 0, 마이너스 150 그리고 00 위치에 나타내서 표현을 해주면 이와 같은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방법은 모든 기능들 안에 있는 포인트 컨스트럭터에서 좌표값 설정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좌표값에 대해서 입력되는 방법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 커브에 대해서 있는 기능 중에 이 중에서 이제 라인 하나 보신 거예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그 다음 내용에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